카미사토 아야카. 야히로 봉행 카미사토 가문의 둘째로 존경과 친애의 뜻을 담아 백로공주라고 불리긴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늙었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냐. 단아하고 기품이 있는 디자인에다가 살벌하기 그지없는 딜링 능력으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은 장기 집권으로 현재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물론 240일은 임시기간이고 실제 기간은 한 달하고도 2주일 정도였지만요. 뭐 아무튼 지금부터 아야카의 예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카미사토류, 경, 그냥 평타입니다. 카미사토류, 얼음꽃. 얼음꽃을 소환하며 적을 공중에 띄우고 얼음 속성 데미지를 줍니다. 원소 구슬도 많이 떨구는데 데미지도 꽤 잘 나옵니다. 카미사토류, 싸락눈 걸음. 뭔 죄다 카미사토류입니다. 아야카는 기존의 평범한 대시와 달리 스스로를 얼음으로 변화시켜 지면에 붙은 채로 이동합니다. 대시 상태를 해제하면서 얼음 원소를 부착하고 일정 시간 동안 아야타의 평타가 얼음 원소 피해로 전환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는 바다를 건널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무려 바다 한복판에서 스태미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카미사토류 멸망의 서리. 서리의 관문인가 무엇인가 하는 걸 방출합니다. 아야카의 정체성이자 아야카의 전부입니다. 빙결 외에 특별한 원소 반응이 필요 없는 것도 이 궁극기의 깡 개수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서리의 관문은 발동 위치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지만 빙견이나 석화 상태 혹은 넉백되지 않는 적에게 닿으면 제자리에 멈춘 채로 지속됩니다. 특성 천재국제 진사를 개방하면 이 스킬 발동 후 6초 동안 평타와 강공격의 피해가 30% 증가합니다. 특성 한천선명 축사를 개방하면 싸락눈 걸음을 해제하면서 차가운 얼음이 적을 명중했을 때 스태미나를 10포인트 회복하고 10초 동안 얼음 원소 피해 보너스를 18% 획득합니다. 돌파 재료입니다. 서늘한 빙옥, 연구장치의 코어, 벚꽃수구, 코등이입니다. 서늘한 빙옥과 연구장치의 코어. 이나즈마 지역에 위치하는 연구장치 진영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진랜섬의 포탈을 이용하시면 되고 더 가까이 워프하려면 앵마기 서브 퀘스트를 진행하셔서 천문의 두루마리 비경을 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벚꽃수구 굉장히 난해합니다. 나루카미 섬 전역에 퍼져있고 단수로 존재하며 번개 원소를 사용해야 비로소 파밍이 가능한 까다로운 특산물입니다. 이 친구만큼은 유튜브를 통해 보고 따라하면서 파밍하는 것이 편합니다. 명검 코등이. 이 친구들이 코등입니다. 해랑귀, 노부시페라는 명칭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코등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언어의 사회성이자 역사성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코등이라고 부르면 그건 그냥 코등이인 겁니다. 특성입니다. 결국 궁극기가 딜링을 담당한다지만 메인 딜러 포지션의 평타 개수도 높은 편인데다가 특성으로 평타에 얼음 원소도 붙는 마당에 평타를 안 쓸 이유는 없죠. 보통 평타와 강공격을 섞어 쓰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Q, 평 이 순서로 찍어주시면 되며 Q를 최대한 높게 찍고 평타와 1을 올릴지 전부 골고루 번갈아서 찍어 올릴지는 기호에 따라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성책은 풍화, 몬스터 재료는 코등이, 주간보스 재료는 혈옥의 가지입니다. 풍화의 철학. 이나즈마에 위치하는 보랏빛 정원에서 파밍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경에서는 해랑귀하고 보물사냥단이 등장합니다. 알려주마. 명검 코등이. 코등이를 잡으시면 됩니다. 따로 코등이 파밍 루트를 알아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혈옥의 가지. 리월의 주간 보스인 야타 용왕을 잡으시면 됩니다. 야타 용왕은 종료의 두 번째 전설 임무를 완료하면 해방됩니다. 무기입니다. 5성 중에서는 안개를 가르는 회강, 참봉의 칼날, 반함결록이 있겠군요. 단연스럽게도 전용 무기인 회강이 제일 좋습니다. 기초 공격력이 매우 높고 옵션에 치명타 피해가 달려있으며 원소 피해 보너스까지 챙겨주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참봉의 칼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야카는 공격력이 최상위권에 속하기에 공격력 % 옵션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보호막 캐릭터가 강제되는 것과 스택을 쌓아야 하는 시스템은 분명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반함결록도 있습니다. 옵션이 치명타 확률이라 얼음 성유물과 얼음 공명을 동반하는 아야카랑은 궁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성유물의 세팅이 까다로워진다는 게 크죠. 물론 자체 성능은 훌륭한 수준이기에 있다면 아야카한테 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4성 중에서는 역시 아메노마 카게우치 카타나, 통칭 아메바 카타나입니다. 방금 제가 지었어요. 이나즈마에서 추가된 단조 무기이며 농민의 보물 서브 퀘스트를 완료해야 설계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 공격력은 낮은 편이지만 높은 공격력 %에 원충까지 얻을 수 있는 가성비 무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역시 디자인이 아야카랑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무려 PV에서도 전용 무기가 아닌 이 아메바를 착용하고 나왔죠.
내가 아메바라면 아메바인거지. 말이 많아. 성유물입니다. 45레벨 전에는 전쟁광 2세트에 검투사 2세트로 치확과 공격력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45레벨 이후에는 얼음바람 속에서 기르는 용사, 통칭 얼음 성유물을 추천드립니다. 돌파 스탯이 치명타 피해인 아야카에게 치명타 확률을 제공해주는 얼음 성유물은 궁합이 좋습니다. 특유의 높은 개수나 궁극기의 메커니즘 때문에라도 빙결을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얼음 성유물은 빈닥은 1의 정상 비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불 원소 캐릭터를 무조건 동반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공퍼 시계, 얼음피 성배, 치피 왕관이 보편적입니다.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서리에 검게 물든 벚꽃, 평타나 강공격으로 얼음 속성 피해를 주면 50%의 확률로 이 스킬의 쿨타임이 0.3초 감소합니다. 해당 효과는 0.1초에 한 번씩만 발동합니다. 생각보다 긴 이 스킬의 쿨타임을 줄여주는 고마운 별자리입니다. 하지만 메인 딜러 포지션이라고는 하나 확률 조건부인 것과 파티 사이클을 고려하면 그렇게 좋은 별자리라고만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2돌, 삼중서리 관문, 궁극기 양옆에 작은 궁극기가 추가됩니다. 데미지는 본래 궁극기의 20%라지만 두 개면 합쳐서 40%, 즉 1.4배라는 데미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돌인데도 이만한 효과라. 갑자기 소의 별자리가 생각나는 대목이군요. 4돌, 영고 성쇠, 궁극기가 명중한 적에게 방어력 30% 감소를 6초간 부여합니다. 말이 6초지 궁극기가 돌아가는 동안 계속 지속되는 시스템이라 실제 지속시간은 훨씬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6돌, 물에 비친 달, 아야카가 10초마다 살얼음의 춤 상태를 획득해 강공격 피해가 298% 증가합니다. 강공격이 적을 명중하면 0.5초 후에 효과가 사라지며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부채로 싸우는 메이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근접 누커였군요. 아야카의 궁극기는 원소 에너지를 80이나 요구하고 이 스킬의 쿨타임도 긴 편에 속하니 아무래도 현타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야카에게 무기 하나를 더 쥐어주는 셈이니 딜로스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겠죠. 여러가지로 매력적인 별자리입니다. 추천 파티입니다. 아야카는 쓸 수 있는 조합이 다양한데 비해서 그 특성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물원소와 바람원소를 동반한 빙결 파티. 그래서 포지션을 서브딜과 배터리를 담당하는 얼음 서폿, 청록 성유물을 사용하는 바람 서폿, 그리고 빙결을 위한 물 서폿으로 나누면 조합을 짜기 편해집니다. 얼음 서폿은 시낙, 디오나, 로자리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 서폿은 카즈아, 벤티, 설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서폿은 코코미, 모나, 행추 정도가 있겠군요. 있는 대로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야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